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그나마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공모주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주식이냐? 바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자, 공모 청약일은 2022년도 3월 7일 월요일,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고요. 납기일은 3월 11일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선 기간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모가액은 만원이고 상장일은 3월 18일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모집가액은 7,600원이었는데 이것이 만원으로 상승되었다. 가격이 왜 상승될까요? 경쟁률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만원으로 상승을 했겠죠. 그리고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53만 7,500주, 전체 2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 내용으로는요,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합계를 봤을 때 총 1835대 1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LG에너지솔루션이 2023대 1이었고 최근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던 BCNC 역시 1831대 1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BCNC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수요 예측 신청 가격 분포도입니다. 밴드 상단을 초과한 건이 총 181건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 미제시가 21건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느냐라고 봤더니 11,000원 이상이 94.0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만원에서 11,000원 미만 사이가 4.03으로 그 다음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들이 11,000원을 내고서라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역시 내가 많은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할수록 많은 물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확약이 가장 많은 1,550건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는 대로 받을게요, 제발 저한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3개월 확약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정 방법으로는 먼저 선정 기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수수료는 약 2,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패밀리 등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을 때 2,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라임 부분은 무료, 골드와 VIP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둘 다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은 청약일 초일 전에 현재 당사 청약 가능 계좌 또는 뱅키스 다이렉트 위탁 계좌 보유 고객에게 자격이 주어지고요. 또는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의 개설 뱅키스 위탁 계좌 또는 온라인 개설 위탁 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 계좌 보유 고객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내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최대한 하루 전인 오늘 만드셔서 청약 받으실 분들은 청약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등급에 따라서 얼마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봤더니 일반 청약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배분의 50%인 8,000주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5,000원을 곱하게 되면은 4,000만원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고객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000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전 3개월 평단이 3,000만원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약정 3,000만원 이상인 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대 넣을 수 있는 증거금이 8,000만원까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대 고객은 32,000주, 즉 1억 6천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고 최대 우대 고객은 48,000주, 2억 4천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배정 방식은 일괄 청약 방식입니다. 일반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 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추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카카오뱅크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와 그리고 전자공시에 있는 내용을 합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그림이 나왔는데 직교 로봇, 협동 로봇, 그리고 다관절 로봇,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뭐 반도체라던가 공장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흔히 많이 봤던 38 로봇 막 이렇게도 제가 옛날에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로봇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많이 파느냐, 스마트 기기 및 오토피스팅 시스템 등의 자동화 시스템이 71.399, 그리고 여기 보이는 직교 로봇,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이 21.74%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여기 보이는 요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한 짝 한 짝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부분, 이것이 현재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패키지로 파느냐 낱개로 파느냐 요 차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진투자증권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는 풀 라인업이 있습니다. 로봇 재진 제어와 가감속 제어 등의 원천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직교, 협동, 다관절 로봇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 다음 경쟁사 대비해서 독점적인 특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설비 자동화 및 원료 공급 자동화 장비, 온도 컨트롤 자동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조 관련 자동화 시스템의 일괄 공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고객사의 급증인데요. 단순히 한 직종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가전, 자동화, 모바일, 화장품 등 다양한 부분에 쓰이고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660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1600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외형 성장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왜냐면 혼자서 다 만들어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고 조작이 편리하고 자동화가 우수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확장 부분입니다. 신규 제품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전지, 수소 전지, 의료기기 등에도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능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적재, 그리고 공작물 탈착, 용접 등의 다양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 솔루션 부분이 있습니다. AI의 예측 그리고 LOT 등을 융복합해서 기존 자동화를 넘어선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솔루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격으로 시스템을 동작할 수 있고 그리고 운영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글로벌 시장의 진출입니다. 현재는 헝가리, 체코, 인도, 미국 등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요 대응을 위한 제3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비중이 높은 것은 제조 설비 부분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직교 로봇, 이 신제품 출시에 대한 고객의 확대에 대한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로봇 LOT 융합을 계획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2030년도까지 더 확대될 부분은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앞으로 유일로보틱스가 더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유일한 로봇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의 매출 실적을 달성을 했고,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까지 혁신을 통한 동행, 사람을 위한 기술 프로그램 등의 5년간 3억 5천만 유로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의 무인 시스템 기술에 2020년도부터 2년간 이제 끝나는 과정입니다. 이때까지 156억 달러를 투입을 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보면은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20%의 매출액이 상승이 되고요. 그 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요, 경쟁률이 일단 높기 때문에 역시 BCNC와 같이 시초에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BCNC 같은 경우에는 시초에 상승하고 나서 힘없이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아마 유일로보틱스도 그날 로봇에 대한 테마라던가 이슈가 붙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역시 BCNC와 같이 쭉 떨어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초에 파는 것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겠고요. 내가 만약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다각화 그리고 시장 변화에 맞춰서 흐름을 현재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수소전지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유일로보틱스가 거기에 맞는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주가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게다가 조금 더 특징적인 것은 다른 로봇 기업들에 대비해서 현재 이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기 때문에
수익을 쫓아가면서 리포트들이 나오면은 그 내용들을 보고 그 흐름을 쫓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로봇 관련주라고 불릴 수 있는 로보로보, 유진로보, 그리고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판매 수익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 코로나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갔다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이 로봇 관련들이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즉 테마주라고 불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매우 장기적인 시점에서 로봇에 투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역시 지금 현재 매출을 발생시키고는 있으나 이 로봇 관련 섹터들이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유일로보틱스도 같이 테마로 엮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초라던가 아니면 상황을 보고 단기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 청약 방식이기 때문에 1인당 한 주밖에 못 받을 확률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원의 청약을 받아서 잘하면 2만원 아니면 15,000원 뭐 요 사이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어려운 장에서 그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게 정말 어딥니까? 물론 수수료가 2,000원이 나가는 건 좀 뼈아프지만 어쨌든 수익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유일로보틱스 공모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ork as a guide to memories that we're making tonight. Oh yeah, we'll make it tonight. Yeah. I'll do anything that I feel like